助けてくださいって言えや助けてくれタケミチ。 어느덧 2026년도 마지막 분기에 접어들었는데요. 인기 시리즈의 후속작부터 오랜만에 돌아보는 명작, 그리고 독특한 신작까지 지금부터 2026년 4분기 기대작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탱크 체어는 동명의 만화를 원작으로 하는 바이올런스 액션 애니로 여동생 시즈카를 총탄으로부터 지키다 의식을 잃은 최강의 암살자 나기가 누군가 자신에게 사리를 품을 때만 잠시 깨어날 수 있는 특이한 상태에 놓이자 오빠를 완전히 회복시키려는 시즈카가 나기를 개조 휠체어에 태운 채 더욱 강한 사리를 지닌 암살자들과 맞서며 위험천만한 재활훈련을 시작하는 이야기인데요. 다양한 전투 기능을 갖춘 탱크 같은 개조 휠체어를 타고 전장을 누비는 주인공과 그 휠체어를 밀고 다니는 여동생이라는 기묘한 조합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공개된 PV에서는 나기가 전투 상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무장을 갖춘 휠체어를 활용하고 총탄과 폭발 사이를 거침없이 돌파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원작의 거칠고 복잡한 그림이 지닌 에너지를 3D CG 방식 특유의 정돈된 선과 강렬한 색채 대비로 재해석해 작품의 과격하고 혼란스러운 분위기를 살린 모습이죠. 거기에 빠른 카메라 이동과 과장된 원근감, 쉴 새 없이 이어지는 총격과 육탄전이 더해져 액션의 속도감도 상당히 강조되고 있기에 과연 원작 특유의 속도감과 광기가 애니에서는 얼마나 효과적으로 구현해낼지 기대가 됩니다. 블랙클로버는 마법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마력이 없는 소년 아스타가 모든 마법을 무효화하는 반마법을 손에 넣고 라이벌 유노와 함께 마법제의 자리를 목표로 성장하는 왕도 판타지 애니메이션인데요. 이번 시즌에서 다크 트라이어드가 지배하는 스페이드 왕국을 상대로 아스타와 마법기사단이 본격적인 공략에 나서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주목할 부분은 아스타와 그의 마도사에 깃든 악마 리베의 관계인데요. 리베와 대등한 계약을 맺은 아스타는 더욱 강력한 반마법을 사용하기 위해 검은 포구 부단장 나하트의 지도 아래 악마 동화를 익히게 되죠. 이는 단순히 새로운 힘을 얻는 것을 넘어 아스타와 리베가 서로를 이해하고 힘을 하나로 합치는 과정이 중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악마와 동화한 아스타의 새로운 모습과 함께 노엘과 유노를 비롯한 주요 인물들의 전투가 빠르게 교차하며 스페이드 왕국 공략편에서 펼쳐질 치열한 마법 전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2021년 TV 애니메이션 종영 이후 약 5년 반 만에 돌아오는 후속 시즌이자 본격적인 악마들과의 전쟁을 다루는 만큼 기존 팬들에게는 특히 반가운 작품이 될 것 같은 이 작품. 제작은 1기에 이어 스튜디오 피에로가 담당하고 최근 블리치 천년혈전으로 압도적인 작화를 보여주고 있는 제작사다 보니 팬들은 2기를 더욱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푸른 상자는 스포츠 명문 에이메이 고등학교를 배경으로 남자 배드민턴부 이노마타 타이키가 한 학년 선배인 여자 농구부의 카노 치나츠를 좋아하게 되면서 펼쳐지는 청춘 스포츠 로맨스 애니메이션인데요. 千夏先輩、次の休み2人でどこか出かけませんか? 이번 시즌에서는 타이키와 치나츠의 관계가 조금씩 진전되는 가운데 치나츠의 농구 시절 동료였던 키도 유메카가 새롭게 등장하는데요. あの夏が恋愛ねバスケはもう諦めたんだね. 그녀는 한때 치나츠가 동경했던 뛰어난 실력을 지닌 선수지만 가정사정으로 이사한 뒤 농구를 그만두고 치나츠와도 멀어진 인물로 치나츠의 꿈과 마음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죠. 공개된 PV에서는 조금씩 가까워지는 타이키와 치나츠의 모습을 미묘한 감정 변화와 섬세한 표정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영상의 마지막에는 유메카가 치나츠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건네며 두 사람의 과거와 치나츠가 농구를 계속하는 이유를 둘러싼 새로운 갈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로맨스뿐만 아니라 배드민턴과 농구를 향한 인물들의 고민까지 함께 다루며 좋아하는 사람과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청춘의 모습을 섬세하게 그려온 작품인 만큼 이번 시즌에서도 각 인물의 관계와 감정이 어떻게 변화할지가 기대가 되네요. 도쿄 리벤저스는 인생의 밑바닥을 살아가던 타케미치가 12년 전 중학생 시절로 타임리프할 수 있는 능력을 얻고 옛 연인 히나타와 소중한 사람들의 죽음을 막기 위해 폭주족 조직 도쿄만지회에 뛰어드는 타임리프 서스펜스 애니메이션인데요. 이번 시즌에서 타케미치가 다시 돌아간 과거는 도쿄만지회가 해산된 이후 마이키가 이끄는 관동만지회와 키와라기 센주가 이끄는 브라만, 테라노사우스가 이끄는 육바라단대가 도쿄의 패권을 놓고 대립하는 이른바 삼천시대죠. 2008年俺高校生になってる。 중학생이 아닌 고등학생이 된 타케미치는 새 거대 세력이 충돌하는 새로운 항쟁에 휘말리게 되는데요. 특히 새로운 중심인물인 카와라기 센주와
과거 최강이라 불렸던 폭주족들의 등장은 이번 항쟁의 규모와 긴장감을 한층 끌어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히나타를 구한다는 최초의 목표를 이룬 뒤에도 끝내 행복한 미래에 도착하지 못한 마이키를 구하기 위해 타케미치가 다시 한번 목숨을 거는 이야기인 만큼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떤 결말로 이어질지가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텐데요. 하지만 이번에도 스트리밍은 디즈니 플러스가 독점 제공해 시청하는데 진입 장벽이 있다 보니 흥행에 대한 팬들의 걱정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하죠. 사이버펑크 엣지러너는 거대 기업이 지배하고 신체 개조 기술이 일상화된 미래도시 나이트시티를 배경으로 데이비드가 불법 용병인 엣지러너가 되어가며 겪는 비극적인 생존기를 그린 SF 액션 애니메이션인데요. 제목에는 2가 붙었지만 이번 작품은 데이비드와 루시의 이야기를 직접 이어가는 후속편이 아닌 전작과 같은 나이트시티를 배경으로 새로운 인물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총 10화 분량의 독립적인 작품으로 구원과 복수가 이야기의 핵심 주제로 제시된다고 하죠. 새로운 중심 인물 중 한 명인 위크는 한때 전설적인 사이버펑크였지만 현재는 신체 개조 장치인 크롬 없이 살아가며 자신이 뒤처진 세계에서 새로운 삶의 목적을 찾는 인물인데요. 또 다른 중심 인물인 디는 복수를 위해 움직이다가 누구도 알아서는 안 될 거대 기업의 비밀에 접근하게 됩니다. 아마 이번 작품에서는 서로 다른 목적을 지닌 두 사람의 삶이 얽히면서 나이트시티의 더욱 어둡고 잔혹한 이면이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공개된 티저에서도 화려한 네온사인과 폭력으로 가득한 나이트시티를 배경으로 새로운 인물들이 총격전과 추격전에 휘말리는 모습을 통해 전작 특유의 강렬한 색채와 과장된 움직임을 유지하면서도 더욱 거칠고 음울한 분위기를 강조해 이번 작품이 전작과는 또 다른 잔혹한 이야기를 다룰 것임을 예고하고 있죠. 과연 데이비드와 루시 없이도 다시 한번 강렬한 여운을 남길 수 있을지가 이 작품의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 약사의 혼잣말은 환락가에서 약사로 일하던 소녀 마오마오가 납치된 뒤 황궁의 후궁에서 하녀로 일하게 되면서 약과 독에 관한 지식과 뛰어난 추리력을 활용해 각종 사건을 해결하는 미스터리 애니메이션인데요. 이번 극장판 망비의 비보는 원작자 후유가 나츠가 직접 이야기의 원안을 맡은 완전 신작 스토리로 제작된다고 하죠. 극중 황제는 진시에게 5년 전 후궁에서 세상을 떠난 한 비의 마지막 소원인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유언을 이루어주라는 명을 내리는데요. 하지만 비의 시신을 확인한 진시와 마오마오는 세상을 떠난 지 5년이나 지났음에도 그녀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시신에 숨겨진 수수께끼를 밝혀내기 위해 마오마오는 진시와 함께 비의 고향인 남쪽 미남주로 향하게 되는데 두 사람이 도착한 곳은 활기가 넘치는 수상도시로 마오마오는 처음 보는 약과 식물에 들뜨지만 그곳에서는 전대수장이 숨긴 보물을 둘러싸고 수적들이 날뛰며 불안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결국 망비의 장례식 날 벌어진 대사건을 시작으로 상황은 두 사람의 예상을 넘어선 방향으로 확대되죠. 후궁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했던 TV 애니메이션과 달리 새로운 지역의 풍경과 문화를 본격적으로 보여주는 만큼 극장판다운 넓어진 무대와 영상미도 기대되는데요. 특히 마오마오가 망비의 시신이 부패하지 않은 원인을 어떻게 밝혀낼지, 그리고 그 수수께끼가 수상도시에 숨겨진 비보 및 장례식 날의 사건과 어떤 방식으로 연결될지가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죠. 거기에 더해 3기도 같이 나온다고 하니 극장과 OTT 모두 책임질 작품인 것 같네요. 템빨 아이템의 힘은 박세날 작가의 웹소설을 원작으로 제작된 동명의 한국 웹툰을 애니메이션화한 작품으로 전세계 20억 명이 이용하는 가상현실 게임 세이티파이를 배경으로 하는 게임 판타지 애니메이션인데요. 현실에서는 막대한 빚에 시달리고 가족에게도 구박받는 주인공 그리드가 레전더리 아이템인 파그마의 기설을 손에 넣고 전설의 대장장이로 전직해 강한 아이템을 얻을 수 있다면 직접 만들면 된다는 발상으로 대장장이의 능력을 이용해 강력한 장비를 제작하고 게임 속 부와 명성이 현실에도 영향을 미치는 세계에서 밑바닥부터 정상까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공개된 PB에서는 전설의 대장장이로 전직한 그리드가 불길 속에서 직접 무기를 제작하는 모습과 함께 여러 플레이어가 전투를 펼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통합 랭킹 5위이자 흑마술사 랭킹 1위인 핏빛마녀 유라를 비롯한 여러 인물이 등장하며 그리드의 성장이 게임 세계에 가져올 변화를 예고하고 있죠. 제작은 원펀맨과 던전에서 만남을 추구하면 안 되는 걸까 등을 선보인 JC 스태프가 담당하며 한국 웹툰 특유의 화려한 장비와 대규모 전투를 애니메이션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구현될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반딧불이의 혼례는 문명개화가 진행되던 메이지 시대를 배경으로 명문가의 영예 키리가야 사토코와 그녀를 광적으로 사랑하는 살인청부업자 고토 신페이의 관계를 그린 로맨스 서스펜스 애니메이션인데요. 시한부 진단을 받은 백작가의 영예 사토코가 누군가의 계략에 의해 납치되면서 목숨을 잃을 위기에 놓이자 오로지 살아남기 위해 현장에 있던 살인청부업자 신페이에게 자신과 결혼하면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는데 私と一緒になれば全てが手に入ります。私たち結婚しましょう。 하필 신페이가 사토코를 자신의 운명의 상대라고 믿게 되면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무겁고 광적인 사랑을 쏟기 시작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공개된 PB에서는 사토코를 향해 다정하게 웃는 신페이의 모습과 망설임 없이 사람을 살해하는 잔혹한 모습이 교차하며 그가 지닌 극단적인 양면성을 보여주었는데요. 처음에는 살아남기 위해 혼인을 제안했던 사토코 역시 자신을 위해 목숨까지 내던지는 신페이와 함께하면서 가문의 의무와 그를 향한 감정 사이에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아름다운 로맨스와 유열이 낭자한 액션이 공존하는 원작의 분위기를 애니메이션에서 어떻게 표현할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제작은 조조의 기묘한 모험과 일하는 세포 등을 선보인 데이비드 프로덕션이 담당하며 감독은 조조의 기묘한 모험 황금의 바람에 참여한 카메이 타카히로가 맡았습니다. 감각적인 색채와 연출로 강렬한 인상을 남겨온 제작사인 만큼 반딧불이의 빛과 피가 대비되는 작품 특유의 퇴폐적인 분위기도 기대가 되는 작품입니다. 란마 2분의 1은 중국 주천향에서 수련하던 중 저주받은 샘에 빠진 뒤 찬물을 맞으면 여자로 변하고 뜨거운 물을 맞으면 다시 남자로 돌아오는 무술가 사오토메 란마의 이야기를 그린 격투 러브 코미디 애니메이션인데요. 이번 시즌에서는 란마의 라이벌 히비키 료가가 새로운 필살기인 폭수의 점유를 익히는 에피소드가 본격적으로 펼쳐집니다. 손가락 하나로 바위의 급소를 찔러 산산조각 내는 기술을 손에 넣은 료가와 란마의 한층 격렬해진 대결이 주요 볼거리로 예고됐죠. ツボさえ突かれなきゃ勝てるってわけだ。 특히 공개된 PB에서는 폭수의 점멸을 수련하는 료가와 이에 맞서 싸우는 란마의 빠른 격투 장면이 연이어 등장하는데요. 여기에 격투 다도와 관련된 다이몬지 센타로와 이에모토, 우쿄를 열렬하게 좋아하는 쿠레나이 츠바사 등 새로운 인물들도 합류하며 작품 특유의 엉뚱한 무술과 복잡한 연애 소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제작은 앞선 두 시즌과 마찬가지로 마파가 담당하며 우다 코노스케 감독을 비롯한 주요 제작진도 계속 참여하는데요. 이번 시즌에서는 료가의 새로운 기술이 어떻게 표현될지 그리고 란마와 아카네의 관계가 얼마나 진전될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귀한 자의 마법은 특별해야 합니다는 유순한 작가의 웹소설을 바탕으로 제작된 동명의 한국 웹툰을 애니메이션화한 판타지 작품인데요. 인류 최악의 재앙인 그림자 미궁의 마지막 전투에서 세계의 멸망을 막지 못한 마법사 데지르 아르망이 13년 전 과거로 돌아가 다가올 파멸을 막기 위해 동료들을 다시 모으고 성장시키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죠. 今度こそ俺はこの世界を救ってみせる。 지난 시즌에서 데지르는 헤브리온 학원에 입학한 뒤 로맨티카 에루와 프람 슈나이저를 동료로 맞이하고 차별받던 베타 클래스 학생들로 파티를 결성하면서 이후 랭킹전을 거치며 실력을 증명한 뒤 아제스트 킹스 크라운까지 새로운 동료로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번 시즌에서 데지르는 과거 로맨티카가 목숨을 잃었던 순간을 다시 꿈꾸게 되고 그녀의 원수인 파멸의 악마가 모습을 드러내면서 미래의 비극을 바꾸기 위한 새로운 싸움을 시작합니다. 특히 이미 한 번 경험한 미래의 기억을 토대로 적의 공격과 사건의 결과를 역산하는 데지르의 능력이 더욱 위험해진 전투에서 어떻게 발휘될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시즌1은 무난한 평가를 받았지만 상대적으로 큰 화제를 모으지 못한 채 종영했기에 이후 나 혼자만 레벨업을 통해 한국 웹툰 웹소 원작 애니메이션에 대한 관심이 한층 높아진 만큼 이번 시즌에는 더욱 많은 인기를 얻을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요자쿠라 일가의 대작전은 사고로 가족을 잃은 고등학생 아사노 타이오가 소꿉친구이자 유서 깊은 스파이 가문의 당주인 요자쿠라 무츠미와 결혼하면서 개성 넘치는 요자쿠라 일가와 함께 각종 임무에 뛰어드는 스파이 액션 코미디 애니메이션인데요. 이번 2기 2쿨에서는 모모와 요자쿠라 일가의 대립이 본격적으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특히 공개된 PB에서는 가족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려는 모모의 위협이 요자쿠라 저택을 넘어 스파이 협회에까지 미치는 모습과 함께 최고 등급의 실력자들인 금급 스파이들이 새롭게 등장하며 이전보다 더욱 커진 사건의 규모를 예고하고 있는데요. 모모에게 조종당하는 가족들을 구하기 위해 타이유와 무츠미가 어떤 선택을 내릴지 그리고 위기에 빠진 요자쿠라 일가가 다시 한번 가족의 힘으로 뭉칠 수 있을지가 이번 2쿨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가벼운 가족 코미디와 화려한 첩보 액션을 함께 선보여온 작품인 만큼 요자쿠라 일가의 과거와 모모의 진정한 목적이 드러나는 과정도 기대가 되네요.
전생 귀족, 감정 스킬로 성공하다는 평범한 남성이 이 세계의 귀족 아르스 로벤트로 환생한 뒤 사람의 능력과 잠재력을 꿰뚫어보는 감정 스킬을 활용해 뛰어난 인재들을 자신의 가신으로 영입하며 약소 영재를 성장시키는 판타지 애니메이션인데요. カナレ軍長はアルス・ローベントに任せる。 이번 시즌에서는 카나레 군장이 된 아르스가 리츠와 함께 새로운 인재를 찾기 위해 카나레의 거리로 나서며 미시안의 후계자 자리를 둘러싼 전쟁 역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예정입니다. 특히 공개된 PB에서는 아르스가 지금까지 영입한 가신들이 차례로 등장하며 새로운 지위와 책임을 짊어진 그의 앞에 펼쳐질 이야기를 예고하고 있는데요. 함께 공개된 키 비주얼에는 이번 시즌의 새로운 인물인 무샤와 저트도 모습을 드러내며 아르스 일행과의 새로운 만남을 기대하게 만들고 있죠. 자신에게 부족한 능력을 지닌 인재들을 발견하고 그들의 마음을 얻어 함께 성장해온 아르스가 새로운 동료들의 능력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카토 타카오 감독의 코멘트를 통해 아르스에게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위기가 찾아올 것이라고 예고된 만큼 가신들의 능력에 의지하는 것을 넘어 한층 성장한 지도자로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도 궁금해지네요. 마법기사 레이어스는 클램프의 동명 만화를 원작으로 도쿄 타워의 견학을 왔다가 갑자기 이 세계 세피로로 소환된 시도우 히카루와 류자키 우미, 호우오우지 후의 모험을 그린 판타지 액션 애니메이션인데요. 세피로의 평화와 질서를 기도의 힘으로 지켜온 에메로드 공주가 신관 자카토에게 붙잡히면서 세계 전체가 위기에 빠지자 에메로드의 부름을 받고 소환된 새 소녀가 전설의 마법 기사가 되어 공주와 세피로를 구하기 위한 여정을 시작하는 이야기죠. 공개된 PB에서는 낯선 세계에 떨어진 새 소녀가 마법을 익히며 차츰 동료로 거듭나는 모습과 함께 레이어스와 세레스, 윈덤을 비롯한 거대한 마신들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마법 소녀물과 이세계 판타지, 그리고 거대 로봇 액션을 결합한 원작 특유의 독특한 장르적 매력을 현대적인 작화와 연출로 어떻게 재현할지가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제작은 주술회전의 감독으로 알려진 박성우가 설립한 ENH 프로덕션이 담당하며 음악에는 귀멸의 칼날과 페이트 제로 등으로 유명한 카지우라 유키가 참여하는 만큼 새롭게 태어날 세피로의 세계와 마신 전투도 기대되죠. 주홍색 가면은 착용한 사람에게 특별한 능력을 부여하는 신비로운 가면이 존재하는 세계를 배경으로 전설적인 가면장인 가스톤 루의 제자 페르 다레스트가 세계 곳곳에 흩어진 가면을 파괴하기 위해 떠나는 배틀 판타지 애니메이션인데요. 어느 날 페르는 스승이 만든 무신의 가면을 우연히 착용했다가 가면의 힘에 정신을 지배당해 폭주하고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동료들과 스승까지 죽이는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지르게 되는데, 같은 비극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페르는 스승이 남긴 모든 가면을 파괴하기로 결심하고 자신이 저지른 죄와 마주한 채 기나긴 여정을 시작하죠. 師匠の仮面は俺が全てぶっ壊せ。 공개된 PB에서는 고양이의 가면과 거미의 가면 등 서로 다른 능력을 지닌 가면을 활용해 강적들과 싸우는 페르와 함께 여행에 합류하는 전직 공주 소나와 연기를 자유자재로 다루는 모크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가면이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착용자의 잠재력을 끌어내는 동시에 때로는 예상하지 못한 재앙을 가져올 수도 있는 만큼 페르가 그 위험한 힘을 어떻게 통제하며 싸울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특히 과거의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소년이 강력한 가면 사용자들과 맞서며 자신을 용서해 나가는 이야기인 만큼 화려한 능력 배틀뿐만 아니라 페르의 죄책감과 성장도 비중 있게 다뤄질 것 같습니다. 제작은 이 세계는 너무나 불완전하다와 슈젠지 선생님의 괴담 강의록 등을 선보인 헌드레드 스튜디오가 담당하며 총 2쿨의 분할 방향으로 제작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스틸볼 런 조조의 기묘한 모험은 19세기 말 미국을 배경으로 샌디에고에서 뉴욕까지 북미 대륙을 횡단하는 총 상금 5천만 달러의 승마 경주 스틸볼 런을 다룬 조조의 기묘한 모험 시리즈의 7번째 이야기인데요. 次のステージでもジョニー・ジョースタ 하반신을 움직일 수 없게 된 전직 기수 조니 조스타는 철구를 회전시켜 불가사의한 힘을 발휘하는 자이로 체펠리를 만나고 그의 기술에 숨겨진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 경주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번 세컨드 앤드 서드 스테이지에서는 조니와 자이로가 약 750마일에 달하는 사막을 횡단하며 악마의 손바닥이라 불리는 기묘한 지역에 발을 들이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불길한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두 사람은 스틸볼 런이 단순한 스포츠 경기가 아니며 그 뒤에 여러 세력의 목적과 거대한 음모가 얽혀있다는 사실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하죠. 공개된 PB에서는 사막을 질주하는 조니와 자이로를 비롯해 카우보이 마운틴 팀과 정체불명의 참가자 핫팬츠, 미국 대통령 퍼니 밸런타인 등 새로운 주요 인물들이 등장하는데요.
경주 참가자들의 속도 경쟁에 그치지 않고 각자의 능력과 목적이 충돌하는 본격적인 전투가 시작되는 만큼 말 위에서 펼쳐지는 추격전과 철구의 회전을 활용한 액션을 애니메이션에서 어떻게 구현할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퍼스트 스테이지가 47분 분량의 한 편으로 제작된 것과 달리 이번에는 총 11화가 매주 한 편씩 공개되는 방식이라 조니와 자이로의 관계와 레이스에 숨겨진 수수께끼를 한층 깊이 있게 다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2026년 4분기에 공개될 기대작들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인기 시리즈의 반가운 후속작부터 독특한 소재를 앞세운 신작, 그리고 마법기사 레이어스처럼 오랜 세월이 지나 새롭게 돌아오는 명작까지 다채로운 작품들이 기다리고 있었네요. 과연 어떤 작품이 팬들의 기대를 뛰어넘어 2026년의 마지막을 화려하게 장식하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여러분이 가장 기대하고 있는 4분기 신작은 무엇인지, 또 이번에 소개하지 못한 작품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알려주세요.